자, 이번에는 경기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지율로 보면은 그냥 좀 1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위와의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사실 경기도도 민주당 주자들이 많은 편이죠. 뭐 추미애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김은혜 의원 얘기도 나오고 유승민 전 뭐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렇게까지 힘을 받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보시기에 데이터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김동연 지사로 쭉 가게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 지사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자꾸 데이터 전문가로 가는 게 더 심각한 고민인데. 아까부터 계속 적항을 좀 써야 돼. 이런 숟가락이라도 갖다 드려. 서울보다 타가 훨씬 좋잖아요, 경기가.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서울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곳이기 때문에 네. 내부 경쟁이 치열할 거고 아까 저는 서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동연 지사를 빼고 나서 나머지 후보들 추미애, 한준호, 김병주 뭐 요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색깔이 똑같아요. 네. 실제로 거기에서 누가 더 센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돼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는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결이 좀 다르다라는 이점이 좀 있으신 거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현재 유리하고 이 또한 저는 그렇게 크게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 또 김동연 지사도 사실은 경선이 가장 큰 허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가 분산되거든요. 되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저는 경선까지 나온 후보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오는 후보들이 반드시 경기지사가 되겠다라는 그 목표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비중들을 늘리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포기할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계속 달리게 되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결선 투표를 또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김동연 지사가 되게 좋고 그리고 저번에 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 보니까 메시지나 이런 게 훨씬 예전에 비해서 잘 준비되고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언어들이 네. 어떤 건지를 딱 정리를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칼을 갈았다, 가능성을 많이 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저는 이번에 뭐 당원 70% 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을 노린 게 아니고요. 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동훈 금지구 배신자 퇴출룰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용을 했을 경우에 가장 불리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실제로 거명되고 있는 한동훈, 유승민 이런 후보들이 실제로 출마하기에는 저는 간단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하기에 어려운 틀을 지금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유리한 국면들이 지속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동연 지사가 그 50%를 못 넘었어. 네. 1차에서. 네. 그러면 2차 결선 가면 그래도 조금 더 강성지층의 후보력이 있는 추미애, 김병주 이럴 때 데이터를 딱 내야 되는데 이건 감으로 말씀드리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45%를 받은 후보들 중에 결선 투표 가지고 뒤집혀지는 후보는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표를 정확하게 딱 숫자 세보고 선거를 붙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이, 당원들이 결합을 해서 참여를 하는데 1차에서 45%, 나머지는 25%, 15%, 10%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 합쳐진 지지율들이 온전하게 다 합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죠. 이게 네. 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결선 초기에 결선을 못 넘더라도 얼마나 큰 차이로 이기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네. 이쪽이 간단치 않을 거거든요. 저는 한준호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도 지금 현재는 좀 뒷순위지만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올라가면 그래도 좀 간단치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근데 김동연 후보는 캐릭터가 너무 독보적이고 여기는 유사한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뜯어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김동연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의힘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후보를 못 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뭐 지방선거 안 나온다고 했고 그래요? 유승민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에서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을 거예요. 네. 김은혜 의원도 안 될 거 배지 벌으면서까지 출마할 이유가 없고 한다 그러면 김민수 최고위원 그렇죠. 정도 성남시장 가려다가 나 체격 키워볼까? 경기도지사?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국 단위 선거로 봤을 때 지방선거 제일 싱겁게 끝나는 곳이
이제 경기도지사 민주당의 완승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누가 나오든지. 지금 관록과 전통의 정치인을 한번 무시하고 계십니다. 장성철 소장님. 누구요? 예? 아니요. 안철수 의원은 절대 안 나오고요. 아니랍니다. 안철수 의원 안 나오고요. 전 무시하지 않았다는 예. 거. 도지사입니다. 김문수 도지사가 다시 있는 거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아, 예? 그분을 이미 2번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진짜 없으면 내가 이거 짐을 짊어지고 김문수가 3번째 3선 도전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데이터 기반입니다. 데이터 기반. 두 번이나 되셨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게 민주당은요, 이거는 룰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경선 룰? 지금 확정이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좀 부분적으로 불편이 나서 확정이 안 됐는데 원래 당에서 하려는 게 뭐였냐면은 4명까지는요 100% 당원들이 뽑고 4인에서 이제 경선을 하는데 이거를 별도의 결선 투표제를 하지 않고 네. 선호 투표제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선호? 선호 투표제는 네. 뭐냐면은 이 중에서 예를 들면은 후보가 4명 있다고 봐. 장성철, 박성태, 김준일, 장영철. 그러면은 송채가 순위를 적는 자, 거예요? 1등은 누구 찍고 싶어? 한번 찍어봐. 1등은 아무나. 장성철. 장성철. 2등은 박성태. 그렇게 찍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이 선호 투표제의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 뭐 장단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2등표를 누가 많이 가져오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1등표만큼. 네. 그 왜냐면은 과반이 안 되면은요. 과반이 안 나오면 한 명씩 쳐요. 4등 쳐. 그래도 그 2등표 다 나눠 가져. 그래도 안 나오면 또 쳐. 그래서 나눠 가지는데 자,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김동연 지사가 지금 잘 나오잖아요. 네. 당원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안 좋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은 2등이 김동연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래서 약간 다크호스로 지금 보고 있는 게 김병주 의원이에요. 네. 김병주 의원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경기일보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에서의 선호도를 지지층의 선호가 선호도를 보면은 김동연 35, 추미애 15, 한준호 9.2, 김용민, 김병주 6.3 이런 순서로 나오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많이 높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4인으로 가면은 100% 당원들 투표잖아요. 김병주가 그 유튜브가 그 민주당에서 3번째예요. 그렇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굉장히 구독자 높더라고요. 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고 그래서 4인 안에 들어갈 가능성. 제가 보는 거는 김동연 그리고 추미애 네. 그리고 한준호 그리고 김병주가 들어갈 것 같다. 그 4인 안에. 네. 네. 그런데 좀만 더 얘기하면 그런데 선호 투표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복잡한 변수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거는 가봐야 된다 지금.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민주당 지지층 투표와 지지층 지금 여론조사 나온 지지층과 실제 권리당원 투표 이제 4인 이상이면은 예비 경선이 이제 100% 네. 권리당원 본 경선이 5대5인데 근데 예비 경선은 어쨌든 통과할 것 같고 저기 김동연 현 지사가 그러면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김민수 같은 분을 네. 공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지지층은 김동연 지사를 택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 그냥 쉽게 얘기했다. 이제 바로 사실은 김동연 지사 말고 제일 유력한 거는 추미애 의원인데 민주당 지지층은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추미애 의원이 강경층 지지층은 상당히 선호하는 인사인 건 맞지만 본선에서 중도 봐요. 확장성이 있을까? 만일에 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김민수 정도 나온다면 할만하지, 그냥 추미애도 김민수는 그냥 이렇게 동네 짝대기 갖다 놔도 이기겠다. 그럼 아무나 가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건데 지지층이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은 되게 전략적인 투표를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전략이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병주 의원이나 한준호 의원 잘하는데 사실은 경기지사급이라고는 아직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김병주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에 나름 경험이 많지만 육군 대장의 행정 경험으로 가기에는 정치인이 초선이기 때문에 아직 좀 그 경험이 낮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지층은 선호하죠. 당연히. 네. 혹하고 선호해요. 근데 잠깐만 이건 중도층이 들어야 되는데 중도층이 좋아할까라는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한준호 의원도 물론 뭐 한준호 의원은 워낙 또 이게 탁월하시죠. 근데 재선이기 때문에 젊기도 하고 만약 경기도지사가 발까 그런 행정 경험을 보여준 바는 지금까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내에서도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만 인물이 나오면은
이제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제일 안전하고 믿을 만한 사람은 김동연 지사다라는 네. 생각들이 작동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진짜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굳이 김동연 안 써도 되겠는데? 판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문수라니까 김민수가 아니라 지금 오탈자 지금 교정한 김문수. 김문수가 양수. 나와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아이 뭐 이기겠다 하면서도 약간은 김민수보다는 약간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수도권 얘기는 여기서 하고 이제 가장 수도권 다음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부산인데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화학 첨가물 없이 건강한 재료만 만든 공주 알밤 두부칩을 소개합니다. 단백질 풍부한 두부에 공주 알밤이 10%나 첨가되어 알밤 특유의 고소함과 달콤함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러니까 일부에서 저희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일부를 참고하시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과연 부산시장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좀 짧게 한마디씩만 하고서는 전망하고 나가시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안 나오실 것 같고 나오시는 게 부산 여권에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나옴과 동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면 이후부터 지금까지 행보가 여러 가지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행보는 아니셨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된 플러스 요인이 없으면 결국은 조국 대표의 지난 행적 중에 그 자체가 사실은 부각이 될 가능성들이 있고 부산 쪽에서는 저쪽으로 그러니까 야권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이게 대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뒤에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조국 대표가 여권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단일화를 전제로 서울시장 출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왜냐하면 서울은 지금 억수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벤트나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여권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불리하다라는 여건들을 감안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명확한 전선들을 전제로 하고 이쪽의 승리를 위한 희생의 그 전철들을 밟아 나가시는 게 저는 가장 국민적으로 또 시민들에게 되게 신뢰를 좀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산시장은 저는 안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대표의 성급함이 모든 스케줄을 다 망쳤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데 진보 진영에 마음의 빚을 남겼어야 되는데 본인이 일적 사면돼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그 마음의 빚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조국 대표의 그동안 행보를 봤을 때 본인이 희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거 연합을 통해서 부산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남아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예. 저도 국회의원직하고 부산시장직, 더구나 전재수 의원도 지금 위험하게 됐잖아요. 두 개를 그냥 보궐선거랑 부산시장직을 저울질할 것 같아요. 저울질하다. 네. 네. 서울시장 선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감이에요. 네. 감. 느낌. 민주당에서 예전에 마땅한 사람이 없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나름 이제 괜찮은 주자들이 판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정원호 구청장 자체가 아주 좋은 페이스메이커. 나중에 본인이 이제 이 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판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는 그 공간을 열어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면 본인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감으로써 본인의 존재감을 민주당에게 각인시키고 싶어 할 수 있겠죠. 네. 만약 3자 구도가 되면 정원호 구청장이 안 돼. 민주당이 뺏겨. 그러면 민주당이 몸이 달아요. 조 대표 왜 그러시나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단일화 이벤트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만약 참모라면 서울시장 나가라고 하겠어요. 어차피 뭐 민주당이 잘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힘을 보여줘야죠. 다만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 약간 그것도 관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를 원하지 않아요. 대선 경쟁자잖아요. 네. 그럼 조국 대표가 만약 단일화해서 양보를 해. 예를 들어서 정원호 구청장이든 뭐 박용진 의원이든 양보를 해요. 그 그림을 원치 않죠. 그것도 몸값이 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조국 대표도 본인 대선 주자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에게 내가 양보를 해? 단일화에 쳐?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저는 조국 대표가 고민을 할 것 같다. 고민할 것 같다. 그러면은 3자 구도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혹시나 네. 내도라도 민주당이 절대 양보 안 합니다. 네. 단일화해서. 그럼 정청래 대표는 조국 대표가 그냥 이렇게 했다가 조용히 했다가 집에 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왜냐면 본인 대선 주자해야 되는데 이건 물론 굉장히 냉정한 제 평가였습니다. 내피셜입니다. 내피셜인데 아니 좋겠어요. 자기가 다음 대선 주자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조국 대표가 없는 공간을 열어주기가 싫죠. 이렇게 그래서 내주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조국 대표가 그냥 가서 이기는 장소 그런 데에서 보궐선거를 노리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공덕포차 연말 특집 방송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준비된 게 되게 많았는데 네 분의 입담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네 분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공덕포차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덕포차 매주 화수목 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